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브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굵직한 증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장마감 즈음에 한진칼에 대한 그레이스 홀딩스에서 지분 9%를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공시가 있으면서 이게 또 흥미로운 증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그냥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에서 상장사들의 지분을 5% 이상 매입하고 공시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 이슈가 크게 부상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행동주의 펀드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의 성향,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한진칼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이슈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땅콩 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회사 내부적인 문제, 회사 내부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너 일가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계속 있었던 차였는데, 그 한진그룹의 한진칼에 대해서 그레이스 홀딩스가 지분을 9%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공시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상세한 내용을, 공시 안에서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임원의 임명 등과 같은 경영권 참여도 고려하겠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닌 거예요. 행동주의 펀드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레이스 홀딩스, 이 투자 목적 회사에서 지금 한진칼의 지분을 9% 확보하면서 이를 천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시장에서 크게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행동주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제고되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기존의 오너라든가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 어떤 경영권을 간섭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지분 매입 제3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마치 역적처럼 봤어요. 그렇죠? 우리 한 10몇 년 전에 보면은 SK그룹에 대해서 소버린이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시도했을 때 이거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엘리엇이 간섭하면서 이것도 나쁜 짓이다, 역적이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다 보니까 장자 상속 문화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다 보니 경영권을 간섭하겠다? 이거는 역적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맞아 오너가 잘 돼야 우리 주주들한테도 좋아, 이런 분위기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투자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결국 경영 승계나 오너를 위한 어떤 정책들, 회사의 경영들이 대부분의 경우 주주의 가치를 해치고 득을 만들기보다는 해를 끼친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많이 겪으면서 주주들이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영권 간섭 등에 참여하겠다라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등장할 때는 오히려 응원해주고 찬성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할 때 소액주주들이 동참하거나 환영하면서 지분을 포함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났죠. 이번 한진칼 이슈도요, 보게 되면은 한진그룹의 오너들의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있어 왔다 보니까, 자, 그레이스 홀딩스의 경영권 참여 공시가 있은 뒤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자, 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공시가 올라왔어요. 유한회사 그레이스 홀딩스 지분 9% 532만 주를 확보했다라는 공시를 했고, 오늘 그 효과로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투자자가 국내에서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요, 아주 먼 옛날에는 역적이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점점점 개인 투자자들도 찬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주주가치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통 5%를 해가지고 지분의 5% 이상 가지게 되면은 이제 공시를 하고 내가 이 회사에 지분을 5% 이상 가졌습니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비고란에 경영권 참여 이런 문구가 있으면요, 와,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혹은 기존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이거 참 불편한 문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분이 절대 지분 뭐 50% 이상 이 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이게 소액 주주의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부 연락권을 행사한다든가, 너희 장부 보자. 그냥 뭐 분기마다 어쩌다 주는 거 그거 말고 너희 장부 한번 보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연합해서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감사 선임할 때는 이게 지분이 몇 프로 이상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소액주주 연합이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어떤 연합을 해가지고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감사가 선임되면 회사 장부는 저절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기존 오너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거 뭐 막연한 뜬구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 주변의 일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그런데 창업할 때 뭐 동생한테 한 소액 전체 투자금의 한 10% 투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는 뭐 10%밖에 투자 안 했잖아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동생이 반말로 그럼 기분이 나쁘죠. 내 이익 배분이 이상해, 한번 장부 내놔봐 하면서 막 대듭니다. 자, 뭐 지분율로 보면은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째라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법적 소송으로 전개를 하면서 판을 키울 수도 있고요, 혹은 형제나 다른 형제나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거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형이 내 목을 안 주고 다 횡령했다, 혼자만 잘 먹고 산다. 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참 그 동생이 요구하는 거를 일정 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뭐랄까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어떤 주주에 대한 기업들의 마인드 변화,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크게 늘게 되면요, 기존의 오너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주주들의 요구를 미리미리 들어주고, 또는 과거처럼 막 회사를 전횡하거나 그런 경우가 크게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요, 보통 회사들 뭐 비자금 만드는 회사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숨겨졌던 이익들이 장부상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건 역분식이라고 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될 부분에서 보수적 회계를 취해서 이익을 숨기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주들의 요구가 늘어나면 요게 이제 살아나고, 당연히 이익이 살아나면 배당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이익과 배당이 늘어났으니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 당연히 주주 가치도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오너들 입장에서 보면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어떤 헤지펀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몇 프로 확보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지분 매입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도 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 경험 사례를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두 회사가 모두 제약회사였습니다. 십수년 전에 어떤 한 모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5% 룰로 해가지고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 비모 회사가 5% 이상 가졌다 그러면서 뭐 회사 경영진을 미팅한다더라,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그 회사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배당도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오랜 기간 횡보 보이다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죠. 아이러니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제약회사였습니다. 갑자기 개인 투자자 중에 좀 크게 하시는 분이 행동주의 투자를 선언하면서 소액주주의 지분을 모았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그래서 그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같이 뭐 일정 부분 소액주주한테 다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경영진의 압박을 미리 그 분께서 이제 가했고, 그리고 주총장에 갔을 때도 보통 보면 주주총회 가면은 그 회사 직원들이 일렬로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습니다. 쪼르륵 앉아가지고 CEO가 우리 이번 안건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쪼르륵 앉은 직원들이 박수 막 치면서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바로 거수기라고 하죠. 거수기. 자,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 연합은 이렇게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직원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거기 거수기 하는 사람들 손 내리라고. 왜냐면 이제 제법 많은 지분이 모였기 때문에 경영진에 이미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당 증액을 얻어냈고요, 감사 선임권을 요구하면서 경영진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절대 지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감사 선임에서는 지분 행사가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1%였나 3%였나, 만약 50% 가지고 있어도 한 자릿수밖에 감사 선임권 입장에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사례들 보게 된다면 행동주의 투자가 주식시장, 주가에, 해당 기업의 주가에,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늘게 되면요, 기존 오너들의 전횡을 막게 되고, 그리고 대표적인 전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승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련의 행위들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현대차 그룹이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뭐 해가지고 좀 뭔가 짜웅짜웅 가려고 했다가 막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소액 주주들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늘게 되면요, 역분식이나 분식회계가 차단됩니다. 이익을 숨기거나. 그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뭐 분식회계 자체도 처음부터 차단되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살아나고 배당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어나며 주주들이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주주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늘게 되면 기존 오너들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미리 달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유화 정책들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리 배당을 많이 주고 미리 주주와 소통하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뭐 어떤 제3세력이 우리 연합해서 뭐 저 오너를 뭐 몰아냅시다 이렇다 하더라도 기존 오너 참 잘해 오셨어요. 당신 제3세력 필요 없어. 이렇게 되지. 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오너가요. 그리고 주주들을 기존 개인 주주들을 완전히 뭐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제3세력이 들어왔을 때 요 제3세력으로 착 붙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늘게 되면 기존 오너들이 본심은 뭐 아니더라도 주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뭐 고정관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영권 간섭은 안 좋은 거야. 기업한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일부 의견 맞습니다.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이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어떻게 보면은 더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낮은 배당 성향. 배당 주지도 않습니다. 예, 배당 준다 해놓고는 뭐 말로만 하고 배당 안 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예. 코스닥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낮은 배당 수익률. 당연히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배당 수익률 자체도 낮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가보시면 거수기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 다 합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세요. 착착착착착. 꼴보기 싫습니다. 자,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오너 일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레벨을 다운시킨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4대 연금 그리고 여러 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실제 내년 주총에서 많이 여러 회사에서 보인다면요. 기업들이 배당을 지금처럼 짠돌이처럼 하긴 힘들 겁니다. 만약에 기업 오너가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펀드든 국민연금이든 요거 강하게 억제하고 투자자 그리고 연금 수혜자를 위한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익을 위한 그러한 결정을 유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운용력 본인 입장에서도 성과도 높이 올라가고 명성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한진칼의 지분을 9% 매입한 그 헤지펀드 이슈를 토대로 해서 행동주의 투자자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고정관념이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너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를 드리자면요. 좀 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 얼굴이 한쪽이 좀 어둡게 나옵니다. 예. 이게 조명이 없고 형광등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 왔었는데요. 예, 조명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주 언젠가부터는 뽀얗게 환하게 그렇게 방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지인들이 배경에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이쁜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자, 여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불금 그리고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